안녕하세요. 오늘은 KRAS G12C 변이 비소세포 폐암에서 소토라십이라는 표적 치료제, 이게 왜 어떤 분께는 잘 듣고 또 어떤 분께는 좀 효과가 덜한지 그 이유를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네이처 메디신에 실린 최신 연구 논문인데요. 대규모 임상시험이죠. 코드 브레이크 100이랑 200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맞습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 소토라시브 효과를 미리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분자적인 단서를 찾아보는 거예요. 당신의 치료 효과를 결정짓는 요인들이 뭔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KRAS G12C 변이 이게 비소세포 폐암에서 정말 흔한 변이 중 하나거든요. 소토라십은 이걸 딱 표적으로 하는 아주 획기적인 약인데 문제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분들마다 반응 차이가 정말 커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이 연구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자적 특징들이 이 약물 반응성이랑 관련이 있는지 이걸 밝혀서 앞으로 당신에게 더 잘 맞는 그런 맞춤형 치료 전략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연구 결과를 좀 자세히 보죠. 연구진이 진짜 많은 환자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특히 그 소토라십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동반 변이에 주목했다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KRAS G12C 변이 말고도 다른 유전자 변이가 같이 있을 때 이게 효과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네. 몇 가지 중요한 동반 변이랑 약물 반응성의 연관성이 확인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KEAP1이라는 유전자의 변이가 같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아, KEAP1이요? 네, 이 경우에는 소토라십 치료를 해도 암이 다시 나빠지기까지의 기간, 그러니까 무진행 생존 기간, PFS하고 또 전체 생존 기간, OS가 눈에 띄게 짧았습니다. 아, 좀 안 좋은 신호군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KEP1 변이가 있으면 소토라십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인자인 셈이죠. 그렇군요. KEAP1 변이는 좀 부정적인 예측 인자인데, 그런데 ATM이라는 유전자 변이는 결과가 좀 더 흥미로웠다고요. 이게 있으면 오히려 기존 항암제, 도세탁셀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요. 네,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ATM 유전자가 정상인, 그러니까 와일드 타입인 환자분들은 도세탁셀보다는 소토라십으로 치료했을 때 PFS가 더 길었어요. 중앙값이 한 5.7개월 대 4.0개월 정도. 아, 정상이면 소토라십이 더 낫고. 네, 그런데 반대로 ATM 변이가 있는 환자분들은 소토라십보다는 도세탁셀로 치료했을 때 PFS가 더 긴 경향을 보였습니다. 중앙값이 한 4.2개월 대 8.3개월 정도니까 차이가 꽤 나죠. 와, 완전 반대네요. 그럼 ATM 변이 유무가 소토라십 쓸지 도세탁셀 쓸지 결정하는 데 진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마치 치료의 갈림길 같은 거죠. 당신에게 어떤 약이 더 적합할지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유전자 변이 말고도 암세포의 유전자 발현 패턴으로 종류를 나누는 거, 전사체 A형이라고 하셨죠? 이것도 약물 반응에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랄까, 암세포의 성격 유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KP, KL, KC 이렇게 세 가지 A형이 있습니다. KP, KL, KC요. 네. 근데 각 A형별로 소토라십에 대한 반응이 꽤 달랐습니다. 특히 KNC A형은요, 소토라십 치료했을 때 PFS랑 OS가 가장 짧았어요. 중앙값으로 PFS가 2.9개월, OS가 5.8개월 정도였으니까요. 와, 꽤 짧네요. 네. 이 A형이 예후가 가장 안 좋은 그룹인데 이게 TTF1이라는 유전자 발현이 낮은 거랑 관련이 깊습니다. 아, KNC A형이랑 낮은 TTF1 발현. 이게 안 좋은 조합이군요. 그럼 다른 A형은 좀 나았나요? 그리고 그 TTF1이라는 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가요? 네, 다른 A형들은 좀 달랐어요. 예를 들어 KL A형 같은 경우는 도세탁셀 대비해서 소토라십 치료에서 PFS 개선 효과가 아주 뚜렷습니다. 중앙값이 5.9개월 대 2.7개월 정도였거든요. 오, KL은 소토라십 효과가 좋았군요. 네, 이 KL A형은 특징적으로 STK 실일 변이가 좀 흔하고 면역학적으로 보면 좀 차가운 콜드 종양 미세 환경 특징을 보여요. 반면에 KP A형은 소토라십이랑 도세탁셀 치료 간의 PFS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중앙값이 약 7개월 정도로 비슷했죠. KP는 비슷했고, 네, 이쪽은 TP53 변이가 흔하고 면역학적으로는 좀 뜨거운 핫 환경 특징을 보이고요.
그리고 질문하신 TTF1,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네. TTF1 발현 여부가 소토라십 효과를 예측하는데 아주 강력한 지표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폐암 진단할 때 면역조직화학 염색, IHC라고 하죠. 이걸로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단백질이거든요. 아, 그럼 검사가 용이하군요. 네. 근데 TTF1 발현이 낮은 TTF1 로우 환자분들은 높은 TTF1 하이분들에 비해서 PFS가 2.8개월 대 8.1개월, OS는 4.5개월 대 16개월로 현저히 짧았습니다. 와, 차이가 엄청 나네요. 반응률도 차이가 컸다고요? 네, 객관적 반응률 ORR도 엄청 차이 났어요. 4%대 42%였으니까요. 그러니까 TTF1 상태만 알아도 소토라십 효과를 상당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임상적으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TTF1 검사 꼭 기억해야겠네요. 아, 그리고 NRF2 경로 활성화라는 것도 안 좋은 예후랑 관련이 있다고요? 이건 K 비연이랑도 자주 엮인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NRF2 경로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된 경우도 KPN 변이처럼 소토라십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더 나아가서 TTF1 상태랑 NRF2 활성화 여부를 이렇게 조합해서 보니까 환자 예후를 더 세밀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보여졌어요. 아, 조합해서 보면 더 정확해지는군요. 네. 예를 들면 TTF1이 낮으면 가장 안 좋고 TTF1이 높더라도 NRF2 경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 중간 정도의 예후를 보이는 식으로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는 지표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피 속에 떠다니는 암 DNA 조각, ctDNA 분석 결과 말이죠. 네, ctDNA, 순환 종양 DNA 분석 결과도 아주 의미 있었습니다. 소토라십 치료 시작하고 아주 초기에요. 예를 들면 치료 1주기 8일차 정도에 혈액에서 KRAS G12C 변이 ctDNA가 확 줄어서 검출되지 않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이걸 제거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제거. 이런 제거 현상이 관찰된 환자분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보다 PFS가 훨씬 길었습니다. 중앙값이 7.3개월 대 4.0개월이었으니까요. 오, 치료 시작하자마자 거의 바로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치료 효과를 아주 조기에 그리고 역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또 치료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된 시쪽에서 ctDNA를 분석해보니까 MET 증폭이나 EGFY 변이, TP53 변이 같은 다양한 내성 기전들도 관찰됐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소토라십의 치료 효과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KAP1이나 ATM 같은 동반 유전자 변이, 또 KC아형이나 낮은 TTF1 발현 같은 암세포 자체의 특징, NRF2 경로 활성화 여부, 그리고 아주 중요한 치료 초기 ctDNA 변화 같은 이런 요인들이 중요한 예측 인자가 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당신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세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주점은 이거예요. TTF1 상태나 면역아형 같은 이런 바이오마커들이 단순히 예후가 이렇다, 이걸 알려주는 걸 넘어서요. 네. 만약 당신이 소토라십 단독 치료에 반응이 좀 안 좋을 걸로 예상되는 그룹에 속한다면 어쩌면 처음부터 소토라십의 다른 약물, 예를 들어 파강암제나 다른 표적 치료제를 같이 쓰는 병용요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예후 예측을 넘어서 치료법 선택, 특히 병용요법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연구는 폐암 정밀 의료를 정말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런 분자적 단서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당신의 치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